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이창용 총재의 속마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당첨되면 최소 7억 이상 버는 로또 분양 내년에 동시에 쏟아집니다. 강남권에서 특히 이 분양은요, 일반 분양 물량이 중요해요. 분양 물량이 적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고 싶어도 당첨이 안 되는데 1천억 원 넘는 대여급 분양이 쏟아진다는 거죠. 저희서저 부자가 되려면 처형에 미쳐라에 당첨을 위한 모든 정보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은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간담회는요,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 매파적인 색채를 내세우고 금리는 동결했던 거 1월 이후에 계속 이어진 흐름이라서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3개월마다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1로 떨어졌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6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높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가가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늦어지냐? 이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도 뒤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통화정책 컨센서스 이창용 은행 총재 취임 후에 이제 도입된 제도죠.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6명의 금통위원 중 금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답변하는 것으로 보통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번에는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국제유가의 변화나 미국 정책의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아예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6명 중 4명이면 야,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올해 1월부터 계속 6명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했다가 지난 10월 금통에서 6명 중 1명이 이탈을 했고요. 이번 금통에서도 추가 1명이 이탈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통위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금통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하 의견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괜히 인하하자고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하마스 사태하고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WTI 기준으로 150불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거니까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통화정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 리스크가 사라져서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하 의견은 철회했다고 이창용 총재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3.5%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야. 실질금리 마이너스면 더 금리를 올려서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맞춰야 무엇인가 긴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창용 총재는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이 맞다. 지금 이제 물가가 일시적으로 뛴 거지. 앞으로 2, 3개월 동안 계속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긴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긴축이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긴축이더라. 이제는 기간의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목받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통방문이라고 하죠.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가 충분히 장기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이거 왜 바꿨냐? 그랬더니 상당 기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달력을 보면서 딱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오해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 3.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으로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자기 말처럼 비슷하게 나왔던 게 있어요. 3.5% 기준금리 유지 기간을 6개월 이상을 생각한다는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6개월 이상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물가는 언제 안정이 될까요? 지금 이창용 총재는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대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는 물가 안정 목표제 수준이 2%에 갈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내년 물가가 2.4에서 2.6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야, 물가 안정 2%로 연말에 간다고?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야, 이거 물가가 뛴 거 농수산물하고 국제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었다. 경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게 좀 많이 뛰었다가 다시 안정되면서 우리의 목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지난 10년과 다르게 앞으로는 중물가, 중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다. 그때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중물가, 중금리가 나올 가능성, 탄소 배출 규제나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공급 체계 등의 이슈가 있어서 과거 10년보다 물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 요인과 낮아질 요인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본인도 세계의 석학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1, 2년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란 기사 보셨죠? 그래서 가계부채 또 역대 최대의 경신이란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솔직히 기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야, 오해하지 마라. 부채 절대액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 지금 1800조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다음 달에 1790조로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행의 목표는 GDP 명목 증가율 대비 떨어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절대 수치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시스템 문제로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출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국은행의 목표는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표도 현재 101%의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를 90%대로 맞추는 게 1차 목표고요. 80%까지 맞추는 거는 20년, 30년 장기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와 금리나 불가 가능성을 꼭 연관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다고 하는데 통화정책 당담자들 머리 좀 빠지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이자율이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통화정책을 전체를 건드려서 지원한 게 아니라 타겟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미시적 대응으로 이제 대응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온 이야기, 오늘 화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부양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부양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경기 부양 성장률 좀 떨어졌다고 금리부터 낮추기보다는 구조개혁 등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난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금리 인하가 부양책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3.5% 수준의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긴축적인 수준에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춰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부양책일까요? 부양책 아니에요. 아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통위 이후에 시장 채권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전에는요, 국채 1년물부터 3년물까지 소폭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 플러스, 1년물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즘은 국내 요인보다 미국 금리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좀 미국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 결론은요,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3.5%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5% 금리 유지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전제는요,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대로 간다는 조건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죠. 참고로 과거의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깜빡이를 끼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이제 예상치가 다 나와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조금 은근슬쩍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확실히 뭐 내린다는 말도 안 하고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안 내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내리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예상된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금리 인하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 금리 낮췄다고 막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3개월 이내에 이제 연속적으로 낮아졌을 때 부동산 시장 그 두 번째 인하에 더 크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모두의 예상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동결,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